오늘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복지부 출입하는 사회정책부 조희로 기자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조 기자, 좋기도 하지만 불안하기도 하고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갔다가 확진자가 두세 배 더 늘어날 수 있다면서요. 네, 오늘 손영래 사회전략 반장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단계적 일상회복이 본격 시행되면 방역 조치도 완화되고 그만큼 모임도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확진자 수가 2배에서 3배 급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벌써부터 사실상 방역 심리가 해이해진 탓인지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도 지난주보다 42%나 증가했습니다. 네. 평일 기준이라면 최대 5천 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당국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42%요? 그러면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원상복귀되는 거 아닙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몇 가지 더 따져볼 게 있긴 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 하에선 일일 확진자 수에서 위중증 환자 추이와 확진자 사망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방역의 무게중심이 이동합니다. 오늘 복지부 브리핑에서 관련한 내용이 언급됐는데요. 확진자의 규모가 5천 명이든 10,000명이든 오히려 함께 봐야 될 것은 그 확진자 규모 중에서 접종자와 미접종자들 간의 분포, 그리고 또한 고령층 등의 점유율 등이 더 중요해진다는 점을 설명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확진자 중에서 미접종자나 고령층이 얼마나 많은지 또 치명률은 어떠한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 확진자가 10,000명씩 나오더라도 현 의료체계에서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또 중증 화율이 낮다면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을 유지하게 되고요. 반대로 현재 54.8% 정도인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5% 수준을 넘어가는 경우엔 중증 화율, 사망자 추이, 환자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비상계획 조치를 발동한다는 계획입니다. 복잡하게 들리지만 여하간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확진자 수가 아니라 중증 환자 수, 사망자율 이런 게 중요하다 이거네요. 그럼 만약에 비상계획이 발동이 되면 이전처럼 모임도 제한하고 영업시간도 제한하고 그런 겁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지금은 노래 연습장이나 목욕장, 헬스장 등에만 적용되는 방역 패스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고요. 또 이전처럼 사적 모임을 제한하거나 행사 규모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겨우 일상회복 1단계 아닙니까? 총 3단계 중에서 이제 1단계 했는데 이렇게 불안한 걸 보면 너무 과감하게 방역 완화를 한 건 아닌가 또 걱정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829명으로 지난주보다 약 34%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여기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 지난 주말 헬로윈데이 때도 인파가 엄청났고요. 앞으로는 연말연시 모임에 날씨도 추워지면서 실내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염려 때문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방역 수칙을 너무 많이 푼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봐요. 저만 혼자 한 걱정이 아니죠. 오늘부터는 12세에서 15세 화이자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현장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네, 아무래도 화이자 백신을 맞은 고3 학생이 숨진 사실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12에서 15세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됐는데 예약률은 27%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오늘 브리핑 때 숨진 고3 학생 케이스에 대한 취재진들의 질의가 이어졌는데 당국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만 짧게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텐데 말이죠. 지금까지 조희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